정말이지 지훈 씨. 강남 한복판에 앉아 이 비싼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는데도 속이 아주 타들어갑니다. 올해가 벌써 2026년인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우리 한국 파이오니어 형제들은 매일 눈만 뜨면 영원 없이 번개 버튼만 누르고 있다고요. 다들 시간 억만장자가 될 꿈을 품고 있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KYC는 줄줄이 밀려 있고 가격은 $1,000라느니 $300라느니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고 결국 제가 알고 싶은 건 언제 오픈 메인넷이 되냐는 겁니다. 언제 이 파이 뭉치를 거래소에 던지고 원화로 진짜 현찰로 바꿔서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건가요? 허구한 날 물건으로 바꾼다, 뭘로 교환한다 약속만 하는데 저도 언제까지 희망 고문만 당할 수는 없다고요. 민호 씨, 지금 어떤 심정이신지 전적으로 이해합니다. 수년간 기다려온 결실을 당장 현금으로 바꾸지 못하는 건 모두가 겪는 고통이죠. 하지만 그 아메리카노 잔을 내려놓고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는 소셜미디어의 소문이나 마음대로 지어낸 가격, 헛된 약속들에 대해 떠들려고 이 자리에 앉은 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 기터브에서 진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코어팀이 공식 문서를 하나 공개했는데 이름하여 파이 Request for Comment 1, 줄여서 파이 RIC1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IT 업계가 깜짝 놀란 이유는 그 이름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직접 업데이트한 사람 때문입니다. 기터브요? 그리고 파이RC1은 또 뭡니까? 또 그쪽 IT 사람들끼리 띄워주는 전문 용어들이겠죠. 솔직히 말해서 인터넷에 코드 몇 줄 올린다고 오늘 제 저녁 밥상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리고 누가 업데이트했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또 어디 할 일 없는 모더레이터 한 명이 F5MO 일으켜서 개미들 꼬시려고 헛소리 끄적거린 거라고는 하지 마세요. 모더레이터도 아니고 외부 개발자도 절대 아닙니다. 파이 RIC1을 직접 업데이트한 사람은 바로 파이 네트워크의 수석 아키텍트인 니콜라스 코칼리스 박사입니다. 블록체인 세계에서는 누구나 아이디어를 그릴 수 있지만 플랫폼 수준의 기술 설계도를 개입하고 발표할 권한은 오직 코어팀에게만 있습니다. 니콜라스 박사가 직접 나섰다는 것은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테스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가동되고 있는 진정한 토큰 경제를 위한 설계도입니다. 코어팀은 더 이상 미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민호 씨. 그들은 지금 오픈 메인넷 인프라를 위한 마지막 벽돌을 쌓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대단하다는 PIRC1이 대체 뭡니까? 저 같은 채굴꾼도 이해할 수 있게 쉬운 말로 설명 좀 해보세요. 전문 용어 쓰지 말고요. 요점만 말해서 그게 제 파이 가치를 높여주는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계 출석 체크 앱으로 남는 겁니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더리움 아시죠? 이더리움이 거대한 생태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ERC20이라는 표준 덕분입니다. 이를 통해 수천 개의 다른 코인들이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서 생성되고 구동될 수 있었죠. PIRC1 역시 그와 똑같이 위대한 사명을 띠고 있으며 심지어 더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리퀘스트 포 코멘트라는 건 파이 생태계 전체가 어떻게 작동할지 정의하는 기술적 제안입니다. 파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서울 한복판에 있는 금싸라기 땅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지난 수년 동안 민호 씨를 비롯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은 그 땅 위에 파이코인이라는 건물 딱 하나만 지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PIRC1은 바로 이 땅이 웹3 메가시티가 될 것임을 선포하는 도시계획 허가증입니다. 어떤 프로젝트나 기업, 서비스도 자신들만의 토큰을 만들어 파이 생태계 내부에서 바로 구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파이 네트워크 위에 조만간 다른 코인들이 얹혀간다는 말입니까? 저는 파이를 캐면 파이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요. 다른 코인들이 잔뜩 생겨나면 제 파이 가치가 희석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 발등을 제가 찍는 격이잖아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민호 씨. 그게 바로 코어팀의 천재적인 부분입니다. 파이 네트워크상에서 다른 토큰들이 생성될 때 그들은 거래를 위한 연료, 즉 가스비로 바로 민호 씨의 파이 코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토큰을 발행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네트워크에서 구동되는 앱이 많아질수록 민호 씨의 파이는 더욱 희소해지고 엄청난 실사용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파이는 단순한 채굴 앱, 유저들이 화면상의 숫자만 쌓아가는 곳에서 벗어나 디지털 경제를 위한 진정한 인프라 플랫폼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처음으로 토큰이 어떻게 분배되고 구동되며 실생활에 통합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파이가 그저 출석 체크 앱일 뿐이라는 편견을 완전히 박살내는 것입니다. 금싸라기 땅이니 메가시티니 하는 말을 들으니 일단 어느 정도 수긍은 갑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파이 지갑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요즘 제가 파이 지갑을 열어보면 뭔가 좀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제 파이 잔고 밑에 뜬금없이 더 파이타고인가 하는 토큰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장담하건대 수많은 파이오니얼 형제들도 이걸 봤을 겁니다.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샌드, 보내기, 바이, 구매, 셀 버튼까지 선명하게 보인다고요. 이게 뭔지 설명 좀 해보세요. 여기서 바이랑 셀이라는 게 제가 조만간 매도 버튼을 팍 눌러서 은행 계좌로 원화를 출금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또 눈속임인가요? 그게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에 대한 가장 생생한 증거입니다. 민호 씨, 지금 보고 계신 건 환상이 아니라 역사가 만들어지는 현장입니다. 민호 씨 지갑에 더 파이타고 토큰이 나타났다는 건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파이월렛은 파이코인 하나만 담는 단일 지갑이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다중자산, 멀티 에셋 지갑으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시스템은 발행사의 도메인부터 총 발행량, 그리고 실제 유통되는 토큰의 양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계 토큰들을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기술 인프라가 이미 완성되었음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진짜 지진을 일으키는 핵심은 민호 씨가 방금 말씀하신 그 세 개의 버튼에 있습니다. 바로 리퀴디티 풀, 유동성 풀 버튼입니다. 민호 씨, 이것이 바로 탈중앙화 거래소의 심장입니다. 예전처럼 파일을 전통적인 중앙화 거래소로 가져가서 중개인을 거쳐 입출금하고 살인적인 수수료를 물어낼 필요 없이 이제는 지갑 안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동성은 커뮤니티 자체에서 공급됩니다. 유동성 메커니즘이 더 이상 종이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민호 씨 주머니 속에 존재하게 된 겁니다. 지윤 씨, 너무 아름답고 완벽한 청사진을 그리시네요. 뭐 다중자산 지갑이니 유동성 풀이니 미니 DEX 거래소니 하면서요. 하지만 2019년부터 뼈 빠지게 채굴해온 이 파이오니어의 눈을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화면 구석을 보면 여전히 눈부신 노란색 글씨가 떡하니 박혀있다고요. 테스트넷. 테스트넷은 말 그대로 시험망이고 가짜 돈이고 가짜 거래 아닙니까? 지윤 씨가 하늘 끝까지 치켜 세운 그 대단한 버튼들도 결국엔 내부망에서나 쓰는 장난감에 불과한 거잖아요. 코어 팀이 또 시간 끌기 수작을 부리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이쯤 되니까 저도 슬슬 열받으려고 하네요. 이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 저처럼 저 노란색 테스트넷 글씨 때문에 짜증나는 분 계시면 아래에 댓글 한번 달아보세요. 저 노란 글씨가 메인넷으로 바뀔 때까지 저와 지윤 전문가가 어떻게 끝장 토론을 벌이는지 보시려면 채널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그냥 재미삼아 분풀이 댓글 갈아보시죠. 인내심 바닥팀이 많은지 시간 억만장자 팀이 많은지 한번 봅시다. 민호 씨의 솔직함과 커뮤니티의 반응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 진짜 투자자의 마인드로 이 문제를 바라보세요. 코어팀이 시간 끌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민호 씨의 자산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5천만 명 이상의 활성 유저가 있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전 세계적인 탈중앙화 금융 생태계가 테스트 단계도 거치지 않고 건너뛰기를 바라시는 건가요? 테스트넷은 퇴보가 아니라 생세를 가르는 마지막 실험실입니다. 그곳에서 코어팀은 수백만 명이 동시에 거래할 때 유동성이 무너지지는 않는지, 스마트 컨트랙트에 해커들이 자산을 빼갈 취약점은 없는지 반드시 검증해야만 합니다. 뭐 조심해야 한다는 건 저도 압니다. 근데 대체 무슨 테스트를 이렇게 주야장천한답니까?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실험실에서 못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파이의 규모는 블록체인 역사상 전례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만 네트워크 유지를 위해 가동되는 노드 수가 수만 개에 달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한국은 파이 네트워크의 컴퓨팅 파워를 기여하는 전 세계 최상위권 국가입니다. DEX 인프라와 유동성 풀이 테스트넷에 도입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최종 초안을 목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토큰들이 테스트넷에서 시험 구동되는 것은 내일 전체 시스템이 끔찍한 네트워크 붕괴 없이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핵심 아키텍처가 확립된 상태에서 유동성을 테스트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 던져야 할 질문은 코어팀이 뭘 하고 있냐가 아니라 테스트넷이라는 장벽이 공식적으로 허물어질 때 도태되지 않을 만큼 민호 씨 스스로 충분한 지식을 갖췄느냐입니다. 그 테스트넷 실험실 얘기는 들을만 하네요.
근데 테스트낸 얘기는 잠깐 미뤄두고요. 아까 그 GitHub랑 PIRC1 문서 얘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제가 IT 쪽은 잘 모르지만 게시판에서 형님들 떠드는 걸 들어보니 오픈소스 네트워크는 아무나 들어가서 코드 쓸 수 있다면서요. 만약에 무슨 고래 세력이나 암시장 불법 거래꾼들이 가격 펌핑하려고 이 업데이트 시나리오를 꾸며내서 포모 조장하고 개미들 꼬시는 거면 어떡할 겁니까? 프로젝트 창시자가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대체 어디 있습니까? 죄다 결자랑 숫자뿐인데 말이야 갖다 붙이기 나름이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이지만 동시에 GitHub 시스템에 대한 전형적인 오해를 보여주네요. 맞습니다. 오픈소스는 커뮤니티가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곳이고 누구나 코드를 짰다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코드를 승인해서 핵심 시스템에 반영할지 말지 결정하는 열쇠는 오직 코어 팀만이 쥐고 있습니다. PIRC1의 공식 저장소를 확인해보면 업데이트 기록에 아주 상징적인 계정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니콜라스 코칼리스입니다. 이건 어디 듣보잡 개발자의 계정이 아닙니다, 미로 씨. 수석 아키텍트 본인의 계정입니다. 블록체인 세계에서는 코어 시스템의 모든 작업에 암호화된 전자서명이 남기 때문에 누구도 포모를 조장하려고 위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니콜라스 본인이 직접 이 토큰 메가시티를 기획하는 명령어를 한 줄 한 줄 쳤다는 겁니까? 뭐 그럼 신뢰가 가긴 하네요. 하지만 지윤 씨, 그분 비전이 얼마나 원대한지는 몰라도 지금 서울 길거리 현실은 아주 냉혹합니다. 부산에 있는 제 삼촌들이나 명동 지하상가에 모여드는 비밀 점조직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른바 밭대기, 사전 매집으로 파일을 쓸어 담고 있다고요. 헐값에 들여쳐서 원화로 직거래를 하는 거죠. 어떤 분은 파일을 넘겨줬더니 그놈들이 카카오톡 차단하고 잠수 타버렸대요. 어제부터 단톡방에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조급함과 탐욕이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명동이나 부산의 이야기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는 그걸 암시장 거래라고 부릅니다, 민호 씨.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파이오니어 여러분, 이것 하나는 명심하세요. 현재 단계에서 파일을 법정화폐 피어스로 교환하는 거래를 코어팀은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파이 블록체인 시스템은 투명하며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AI 알고리즘을 갖추고 있습니다. 암시장에서 수백, 수천 건의 수상한 거래를 끌어모은 지갑들은 불법 지갑으로 낙인 찍혀 오픈 메인넷이 공식적으로 열리기 전에 영구히 소각되거나 동결될 것입니다. 금지인 거 누가 모릅니까? 하지만 당장 돈이 급하고 실직한 사람들이 브로커들이 현금 준다고 꼬드기면 눈이 뒤집혀서 팔아치우는 거죠. 근데 환장할 노릇은 팔고 나서 돈을 받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전부 사기꾼들이에요. 악덕업자들이 가짜 송금 영수증을 보내면 순진한 형제들이 그놈들 지갑으로 파일을 보내고 결국 다 날려버립니다. 5, 6년을 꼬박 번개 버튼 눌러서 모은 걸 짜장면 한 그릇 값에 암시장에 넘기려다 그마저도 몽땅 사기당해 날리는 겁니다. 보셨죠? 가장 큰 위험은 파이 시스템의 기술이 아니라 파이오니어 스스로의 조급함에서 옵니다. 지금 밭대기로 파이를 넘기는 분들은 몽땅 사기당하거나 지갑이 동결될 위험에 처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경제 시스템으로 들어갈 티켓을 제 손으로 찢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분석했던 유동성 풀과 내부 DEX 거래소가 공식적으로 오픈 메인넷에 올라가면 파이의 가치는 명동의 몇몇 악덕업자들의 조작이 아니라 뚜렷한 수요와 공급을 갖춘 투명한 글로벌 시장에 의해 형성될 것입니다. 지금 성급하게 밭대기로 파는 것은 자기 노력을 헐값에 넘기고 진정한 디지털 자산을 보유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짓입니다. 차라리 명동에서 헐값에 팔려다 사기당해서 그 파이만 날리는 거면 최소한 지갑은 자기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 카카오톡에서 무슨 대참사가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제 아침에 인천에 사는 제 사촌 형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단톡방에서 파이 RIC1 이벤트 기념 1000파이 에어드롭 받기라는 링크를 받다더군요. 형이 너무 신나서 클릭했더니 웹사이트 화면이 파이 브라우저랑 완전히 똑같았답니다. 거기서 보상받을 지갑을 인증하라고 24개의 비밀 구조를 입력하라고 했다네요. 형이 아무 의심 없이 24개 단어를 탁착착 다 쳤대요. 아니나 다를까 5분 뒤에 2019년부터 모아둔 8,000파이가 감쪽같이 증발했고 잔고는 숫자 0이 되어버린 겁니다. 형은 블록체인이면 도둑놈을 잡을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당장 코어팀을 고소할 방법을 찾으라고 난립니다. 이렇게 몽땅 털렸는데 이제 누가 물어줍니까?
민호 씨 사촌 형님께는 정말 안타깝지만 찬물을 끼얹어야 할 것 같네요. 블록체인 세계, 특히 파이 네트워크의 넌 커스토디얼, 즉 비수탁형 지갑 메커니즘에서는 그 누구도 형님을 구제해 줄 수 없습니다. 니콜라스 박사님이나 코어팀 전체가 나선다 해도 속수무책입니다. 비수탁형이라는 개념은 오직 민호 씨 본인만이 자기 금고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파이 서버 시스템은 그 24개의 비밀 구조를 전혀 저장하지 않습니다. 본인 손으로 직접 그 24개 단어를 낯선 웹사이트에 입력한 순간 도둑에게 집 열쇠를 통째로 넘겨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의 불변성 때문에 원장에 한 번 기록된 거래는 절대 되돌리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맙소사, 순간의 탐욕에 눈이 멀어 수년간 모은 천 재산을 날린 거군요. 요즘 사기꾼들 수법이 너무 교묘해서 가짜 웹사이트를 진짜랑 뜻밖이 만들어 놓는데 우리 같은 코인 채굴 농부들이 대체 어떻게 당해냅니까? 가짜 웹사이트는 한물간 수법일 뿐입니다, 민호 씨.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 시대인 2026년을 살고 있습니다. 사기 수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도화되었습니다. 최근 메신저 앱을 통해 AI 딥페이크 이수를 이용한 영상통화 사기가 대거 접수되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AI로 지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그대로 위조하거나 한국 파이 네트워크의 고객 지원, 서포트 직원을 사칭합니다. 얼굴과 목소리까지 똑같이 복제해서 직접 영상통화를 걸어오고는 보안 오류가 발생했다며 오픈 메인넷과 동기화를 위해 24개 비밀 구절을 불러달라고 요구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영상을 너무 믿은 나머지 베테랑 파이오니어 분들조차 이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코어팀 직원이든 KYC나 메인넷 절차든 그 어떤 상황에서도 24개의 비밀 구조를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이거 진짜 큰일 날 소리네요. 형제 여러분, 지훈 전문가님 말씀 똑똑히 들으셨죠? 그 황금 같은 24개 단어는 우리 목숨입니다.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안고 가야지 절대로 그 누구한테도 넘겨주면 안 됩니다. 너무 긴장되는 얘기만 했으니 이제 주제 좀 바꿉시다. 재밌는 얘기 좀 해보죠. 요즘 길거리나 술집, 게시판에서 우리 형제들이 얼굴 붉혀가며 싸우는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가격! 네, 상장 시 환산 가격입니다. 자, 이 영상 보시는 형제 여러분, 1초만 번개 버튼 누르는 거 멈추시고 아래 댓글창에 한번 적어주세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 글로벌 합의 가격 GCV는 얼마입니까? 현실적인 314달러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314만 1,599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꿈꾸고 계십니까? 편하게 댓글로 소통해 봅시다. 아참! 말이 나온 김에 솔직히 고백해 봅시다. 2023년부터 지금까지 KYC가 막혀 있는데도 하루도 안 빠지고 꿋꿋하게 번개 버튼 누르고 계신 분들 손 들고 출석 체크 한번 해보시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내심 깊은 파이오니어라는 칭호를 하사하겠습니다. 어느 팀이 더 많은지 한번 봅시다. 네, 저도 우리 한국 파이오니어 분들이 어떤 가격을 믿고 계실지 무척 궁금하네요. 커뮤니티가 GCV 글로벌 합의 가치에 품고 있는 기대감이야말로 프로젝트가 오늘날까지 긴 여정을 이어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 중 하나죠. 하지만 여러분의 댓글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경제학의 불변의 진리를 하나 되짚어드리고 싶네요. 가치는 소셜미디어에서 외치는 구호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파이의 가치는 우리가 조금 전 분석했던 유동성 풀 내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PIRC1이 만들어낼 토큰 생태계의 실제 활용도에 의해 형성될 것입니다. 진정한 합의는 종이 위의 숫자가 아니라 파이를 이용한 실제 상품 거래에서 나와야 합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민호 씨. 여러분의 소중한 파일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과 다가올 오픈 네트워크 시대를 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은 딱 1초만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성원이야말로 저희 팀이 밤을 새워가며 코어팀의 가장 복잡한 코드를 해독하고 커뮤니티에 가장 빠르고 정확한 메인넷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앞으로 있을 PIRC1에 대한 뜨거운 업데이트 소식을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네, 민호 씨와 커뮤니티를 위해 아주 엄격한 3단계 보안 체크리스트를 준비해뒀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지킨다면 여러분의 금고는 절대 뚫리지 않는다고 장담합니다. 첫 번째, 절대적 오프라인 원칙입니다. 당장 종이를 꺼내거나
가장 좋게는 녹슬지 않는 철판에 24개의 비밀 구절을 조심스럽게 적어서 집안 금고에 보관하세요. 절대 화면을 캡처하거나 휴대폰 메모장에 저장하거나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휴대폰이 24시간 내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는 건 악성 소프트웨어의 표적이 되기 십상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일직선 원칙입니다. 앞으로 지갑이나 어떤 D앱에 접속하든 무조건 공식 파이 브라우저라는 단 하나의 경로만 이용하십시오. 모르는 사람이 보낸 링크는 물론이고 지인이 보냈더라도 무료 파이 지급이나 지갑 업그레이드 같은 수상한 내용의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십시오. 탐욕이 이성을 지배하게 두지 마세요. 세 번째, 유동성에 대한 지식입니다. 오픈 메인넷에서 유동성 풀이 공식적으로 가동될 때 그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성급하게 모든 파일을 쏟아붓지 마세요. DEX 거래소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이익을 낳을 수 있지만 비영구적 손실이라는 리스크도 따릅니다. 지금 당장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솔직히 지윤 씨, 아까부터 파이 RC1의 구석구석을 뜯어보고 다중자산 지갑이니 유동성 풀이니 하는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 갑자기 제가 부풀어지네요. 제가 너무 근시안적이었다는 걸 인정해야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오로지 오픈 메인넷이 열리는 날만 기다렸어요. 이 파이 뭉치들을 다 원화로 던져버리고 이익을 챙겨서 세차한 데 뽑고 서울을 누비면서 폼 좀 잡으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눈이 번쩍 뜨입니다. 제가 이걸 다 팔아버린다면 강남 노른자위 땅을 국밥 몇 그릇이랑 바꾸는 거라 다름없잖아요. 코어팀은 그 땅 위에 경제 메가시티를 통째로 짓고 있는데 말이죠. 좋아요. 결심했습니다. 안 팝니다. 절대 안 팔아요. 그대로 쥐고 있다가 그중 일부만 떼어서 지윤 씨가 말한 그 유동성 풀에 참여할 겁니다. 내 파이가 파이 생태계 안에서 스스로 돈을 낳게 만들 거라고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파이오니어의 마음가짐이죠. 민호 씨의 그런 생각의 변화야말로 파이 네트워크 프로젝트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파이는 눈 깜짝할 새 투기나 일삼는 도구, 전통 거래소에서 펌프앤덤프나 당하는 무가치한 코인이 되려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방금 발표된 파이 RC1 설계도, 그리고 수천만 명의 지갑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생태계 토큰과 DEX 메커니즘을 통해 파이 네트워크는 그들이 웹3의 가장 위대한 인프라 플랫폼이라는 것을 차근차근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곳은 가치가 단순히 저장되는 데 그치지 않고 순환하고 거래되며 인류의 삶에 실질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곳입니다. 테스트넷 기간은 결국 지나갈 것이고 KYC의 어려움도 모두 해결될 것입니다. 이 장기 레이스는 오직 비전과 끈기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민호 씨,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파이오니어 커뮤니티 모두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금융시대의 여명기 앞에 서 있습니다. 최고입니다. 지훈 씨의 마무리를 들으니 온몸에 소름이 쫙 돋네요. 형제 여러분, 들으셨죠? 지금 파이를 쥐고 있는 건 허황된 꿈을 꾸는 게 아닙니다. 미래 디지털 경제 전체의 지분을 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너무나도 수준 높은 대화를 나눠주신 지훈 전문가님께 감사드립니다. 파이오니어 여러분, 24개 비밀 단어 꽉 주시고 꿋꿋하게 번개 버튼 누르면서 지식으로 단단히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오픈 메인넷 영광의 정상에서 만납시다. 안녕히 계십시오.